M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화명동 고롱 아파트 36평형 아파트고요. 간단하게 신혼부부께서 새쌍둥이 아기를 키우는 집인데요. 1층 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밤중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너무 늦게 촬영하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조용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매트 캐시미어라는 연그레이 제품의 도어를 사용했고요. 이건 신발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푸시형 도어가 아닌 엘바 손잡이를 통해서, 손잡이가 얇은데 이렇게 열어서 할 수 있게끔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하부 띄움은 이렇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센서 등과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벽체를 보시면 이 벽이 원래는 도배로 보통 마감을 하는데요. 당연히 필름이 가야겠죠. 필름으로 해서 현관문과 같은 컬러로 이렇게 보이게끔 진행해 드렸고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림사의 발렌 무디 크림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 같은 일체감 있는 현관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도 똑같이 목공을 해서 필름으로 한 톤에 통일을 시켜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분전함이 있어요. 이 분전함을 히든식으로 해드릴까 이렇게 의논을 해보시다가 고객님이 액자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액자로 제가 하나 걸어서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도어 클로저, 그리고 푸시, 그 다음에 1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이중장 근양치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반자동 도어 클로저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부를 한번 보실게요. 바닥은 600에 1200 타일을 이렇게 가로로 시공함으로써 분절선 없이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줄루는 엠바스에서 나오는 에폭시 줄루 이렇게 시공해 드렸고요. 오염에 걱정이 없어서 이렇게 쓰기 좋은 그런 에폭시 줄루입니다. 자, 중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삼연동 초슬림 제품을 사용했고요. 뉴스하우시스 중문이고, 초슬림 화이트 제품의 모류유리 이렇게 시공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신발장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아주 기본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삼연동 중문과 이렇게 만나는 이 입구방으로 들어가는 문들인데요. 이 문들을 전부 다 무문선 형태로 문과 이 벽체가 같은 필름으로 이렇게 이어줘서 쭉 뻗은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레바지가 이렇게 없어요. 자, 도배로 했을 때는 이 걸레바지가 없으면은 이쪽이 오염이 쉽게 될 건데, 이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걸레바지가 말 그대로 MDF라는 나무 위에 필름이 씌워져 있는 게 걸레바지거든요. 이 걸레바지가 천장 끝까지 쭉 감으로써 이제 무몰딩이 가능한 이제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M디자인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문이 있는 쪽은 이렇게 무문선 도어를 통해서 벽과 함께 이렇게 필름을 감아주게 되면 이 모양이 최대한 같은 색깔로 동일이 되면서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타일과 만나는 면인데요. 이런 면은 필름이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타일과 필름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마감을 해드렸고요. 물론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여기 이제 이 필름을 45도로 깎고 타일도 45도로 면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새쌍둥이 남자애기가 이제 사는 데라서 보다 그런 마감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박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보다 유지 보수가 쉽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마감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양쪽 다 문이 있는 쪽은 이렇게 벽을 같이 필름을 해주면서
무문선 도어를 해주면 무몰딩과 동시에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입구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실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이렇게 도배와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9mm 문선처럼 튀어나오게 해서 저 하부에 보시면 이제 도배가 들어가는 부분에 걸레바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튀어나오도록 마감을 해드렸고요. 자, 요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나오는 샌드 화이트 제품이고요. 보통 벽지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디아망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가성비 제품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무몰딩으로 해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깔끔한 웜한 느낌이 나오는 따뜻한 느낌의 도배지를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샤시까지 완전히 다 했는데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KCC 유리로 이렇게 확장 없이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 아파트가 앞에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바로 숲세권 아파트인데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대천천이라고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이렇게 물소리가 좀 제법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샤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저는 KCC 제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CC 제품을 쓰고 26mm 밖에는 로이 유리를 썼고요. 유리 컬러는 블루 컬러를 채택해서 요 밖에 산책을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밑에서 봤을 때는 반사가 되어서 잘 안 보이게 자, 그렇게 셋업을 했어요. 꼭 확장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1층인 경우에는 비확장을 통해서도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베란다 부분은 이렇게 바닥을 한번 쭉 보시면 600각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드렸는데요. 이 타일 줄눈들은 전부 다 에폭시 줄눈을 시공해서 전부 다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시공해드렸어요. 이 현장은 보다 노멀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그렇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참, 그리고 베란다부에 타일을 깔 때 600각 같은 경우에는 깔 때 접착제가 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춥고하는 열을 교환해주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베란다부를 붙일 때는 이렇게 배면 처리를 해서 전부 다 빈소리가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접착제를 보다 높은 등급, 그러니까 난방용 접착제를 쓰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보통은 저희는 아덱스사의 X18 15kg에 한 22,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죠. 그런 제품으로 해야 나중에 이렇게 솟아오름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난방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바닥이 햇빛 받아서 뜨거워졌다가 줄었다가 했을 때는 일반 시멘트들은 아무래도 수축 팽창을 해서 타일을 올리는데요. 이런 고급 접착제를 썼을 때는 그런 걱정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타일을 겉마감을 많이 보시는데 이 타일을 어떤 접착제로 붙였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톤코트 느낌의 이렇게 세라믹 단성 페인트를 시공해 드렸고요. 비포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목공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고급 시멘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다시 미장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던 현장이네요.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배지로 마감을 해드렸고, 자, 안방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mm 문선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무문선 아시죠? 이제 무문선으로 이렇게 마감해드리면서 깔끔하게 해드리고, 요즘 여백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는 따로 여기에 무슨 장을 두시려고 하는데요. 그 장을 두실 때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라인 조명 한 줄 제가 서비스로 넣어서 보다 두시는 가구에 어느 정도 어울리게끔 이렇게 셋업을 해드렸고요. 자, 빨리 왔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문선 형태로 이렇게 같이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쪽에 이제 이쪽 정면을 바라보는 이렇게 장식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가
분배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배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분배기를 이제 가리는 용도로 일단은 하부장을 짜든지 아니면 분배기 이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설 작업을 하는 비용 가지고 차라리 장을 짜자 하셔서 자, 이렇게 예쁜 홈바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번에 홈바는 이렇게 우드를 넣어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요 그레이 컨셉을 조금 포인트를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키친피처럼 이렇게 민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동선이 너무 좁아지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과감하게 한 뼘 정도를 줄여서 이쪽에는 일반 김치 냉장고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김치 냉장고를 넣기 전에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여백의 공간은 이렇게 키 큰 장을 만들어서 이제 보조 수납을 또 해드렸어요. 네. 자, 그렇게 해드렸고, 여기 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나와 있었는데요. 원래는 샤시가 이렇게 위치를 했었는데 샤시를 좀 더 뒤로 당겨내고 이쪽에 주방에 이제 공간을 확보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샤시가 앞으로 원래 여기 있다가 전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이 요보다는 좀 더 넓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그 반대편에는 초대형 아일랜드로 해서 이렇게 11자형 구조의 이제 뒤에는 키 큰 장 냉장고가 한 켠에 차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요.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다가 앉으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설거지 하다 무릎 아프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이 보울이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기역자형 구조의 싱크였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 기역자의 구조가 되어 있었냐면 원래는 이 타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보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이 여기까지는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대략 한 1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일자 싱크 안에 자, 거의 공식인데요. 2400 이하에서는 이렇게 만들려면 보울을 좀 더 작은 걸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최소 2400을 확보를 해줘야 이렇게 일자로 인덕션과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는 600 공간 그리고 도마 자리가 같이 동시에 확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860 엠보 보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 보울도 이 옆에 여백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500 정도의 여백의 공간이 딱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했을 때 최소 리미트가 2400이에요. 이것보다 좀 더 넓으면 보울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자형 주방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제안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이따 팬더로 바뀌는 곰돌이입니다. 곰돌이 이렇게 냄비 받침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밑에는 이렇게 이중 서랍을 통해서 자, 이렇게 수저통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후에 식기세척기를 좀 고려해 달라 하셔서 일부러 600에서 이렇게 양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서랍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양문으로 해놔야 나중에 식기세척기를 넣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볼 같은 경우에는 아뜨리에 백조 깜포르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엠보 코팅의 사각 처리가 되어 있는 똑같아요 기능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보수 수전 기본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라이트 계열 이제 타일을 붙였고요. 줄눈 같은 경우에는 엠바스 에폭시 줄눈으로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동선을 확보를 해서 자, 이렇게 밥솥 그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밥솥이 나올 수 있는 팁스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T자로 하게 되면 이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낮은데요.
일반 식탁용으로 제작이 됐어요. 750 높이에요. 자, 근데 일반 싱크볼은 이렇게 900 높이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생길 건데요. 이런 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이질감이 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니즈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달라 하셔서 일부는 아일랜드에 일부는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갈 수 있고 반대편에는 넓게는 뭐 좁게 앉으면 4명, 넓게 앉으면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식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넓이가 1200이고요. 길이가 2300의 아일랜드로 만들어 드렸어요. 자, 아일랜드 길이가 최대한 길면은 이렇게 여기도 밑에도 하부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부장으로 깨알같이 수납을 넣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자, 수납을 넣을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릎이 들어가게 한 200 정도 이렇게 공간을 줘도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릎 공간이고요. 앉았을 때 무릎이 들어가야 이렇게 팔걸이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반대편에도 무릎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1200 공간에서 양쪽 200, 200이 빠졌기 때문에 1200에서 400을 빼면 800이겠죠. 이 안에 800짜리 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이렇게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200에 저기 반대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는 이제 600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납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도 양쪽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측면에는 애기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하다가 부딪혀도 안 아프게 좀 모서리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좀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현대 클라라 제품이죠. 자, 클라라 제품으로 이렇게 화이트하면서도 이렇게 대리석 간지가 있는 이런 대리석을 써서 예쁘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리평 콘센트를 해드렸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닫아놓고 쓰시다가 애기들이 좀 쉬운 형태로 돼 있으면 좀 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애기들이 함부로 못 열게 이런 형태의 메리평 콘센트를 채택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대리석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양쪽에 이렇게 대리석이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셋업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거실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선 너울에 따라서 잠시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스위치가 보통은 2개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즘엔 3개. 메인등, 간접 조명, 환풍기 이렇게 3세 조명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르글랑 제품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리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욕실이 좀 특이하죠. 자, 이쪽이 세면대고 이쪽이 샤워기 자리인데요. 욕조죠. 자, 요거를 2가지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넓은 세면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넓은 세면대를 만들어서 아기가 많으니까 좀 손을 좀 여러 명이서 한 번에 씻게 해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의자나 아기용 그 신생아용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까먹었네요. 자, 애들 목욕시키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애기들 욕조죠. 네, 애기들 미니 욕조를 넣어놨다가 애들이 좀 알죠? 자주 씻겨줘야 돼요. 엉덩이를 씻겨줄 때 이렇게 꺼내서 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애들이 한 4살에서 7살 정도 되면 이제 요 세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데요. 이 의자를 보통은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의자들이 많죠. 그런 의자들을 넣어놨다가 쉽게 빼서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은 조적 파티션을 통해서 이제 애기들이 물을 쓰면서 튀기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폼 세라믹으로 최대한 얇게 이렇게 조적해서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좀 더 넓게 활용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우드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장인 거 아시죠? 이게 진짜 원목장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지 않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파티션 뒤로 넘어서는 이렇게 공중부양 조적 이렇게 해드려서 이렇게 샤프한 메리박스를 만들어 드렸고요.
메리박스와 슬라이드장을 이렇게 하나처럼 라인을 이어주면서 보다 넓으면서도 딱 컴팩트한 욕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탑볼 보호를 좀 다른 걸 넣어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라운드형은 이 정도 5cm 정도 짧은데 이게 600 정도 되는 최대한 큰 거를 사용하면서 사각형을 써봤는데요. 이 느낌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위칭하는 비용을 제가 좀 많이 싸게 잘 해드렸어요. 비용은 나중에 의뢰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벽체와 바닥은 같은 타일을 사용해 줌으로써 이렇게 한 피스인 것처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엠바스는 이제 그레이 제품이고요. 그레이 600 각 제품과 엠바스 에폭시 룰론을 이렇게 시공해드렸는데요. 애들이 있으니까 보다 이 코너는 날카롭지 않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오염이 안 되고 영구적이라는 거 아시죠? 망치로 깨면 깨져요, 근데. 예. 자, 넘어가시죠.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자, 안방에는 아기가 3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자려고 초대형 이렇게 침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는 이렇게 장판으로 좀 애들이 자다가 떨어져도 안 아프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2.2T를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시공용 배트를 전체 시공을 할 예정이라서 기본적인 장판만 이제 요구하신 사항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직접 구매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실링팬 아닌 선풍기입니다. 선풍기인데 이렇게 조명하고 이렇게 바람이 잘 나오는데요. 시원해요. 시원해서 여기 있어봐. 이렇게 선풍기형 이렇게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을 위해서 목공 보강과 이제 전기 작업은 서비스로 이렇게 진행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욕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방욕실 같은 경우에는 600가구로 하고 이쪽에 이제 매립 선반을 만들어 드리면서 세면대가 원래는 요 부기 자리에 있는데요. 이 세면대를 없앰으로써 좀 더 큰 욕조를 넣어 드렸어요. 보통 욕조는 700에서 750인데 이 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유가 라인에 딱 맞춰서 800 정도 욕조를 해드려서 애기들이 이렇게 3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 여기 하츠에서 나오는 티오람 환풍기인데요. 이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씻을 때 추우니까 바디 드라이기 기능이 되면서도 히터 기능이 되는 그런 환풍기를 사용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피고 두시고 원하셨고요. 애들이 한 명씩은 세워서 씻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생각보다 작아요. 제가 커서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기, 치마용 변기, 도비도스 거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우드장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옆방을 보시면 여기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던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확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기둥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뭐 철거를 해도 되는 조건이었지만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쓰시는 서재로 활용하신다는데요. 자, 이렇게 책상을 옆으로 배치하면서 컴퓨터 이렇게 놓고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서재를 사용한다 하셔서 이렇게 제가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 있던 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조명을 넣어주니까 은은하면서도 무드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아치형 기둥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예요. 원래는 조명이 없었어요.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중창을 넣어드리고 밖에 외벽에 단열은 다 뜯어내고 아이소핑크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요즘에 정말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저희 M 디자인을 위해서 함께 같이 고생해 주시고 계신 저희 직원분들과 그리고 협력 회사 사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객님이 찾아주신다면 물불 안 가리고 당장 뛰어가서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저희 M 디자인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구독자가 500명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저도 딱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유튜브를.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그래도 500명이나 된다는 게 저도 좀 실감이 안 가네요.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땐 구독자가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저희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유린이라나요? 저도 처음에는 참 유린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점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메라와 친해지면서 이제 긴장을 별로 안 하게 되었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점점 볼수록 고객님들께서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좋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앞으로도 M 디자인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